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어제 우리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며 전강 후약 형태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엇갈린 흐름을 양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2% 오르면서 4,13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4% 내리면서 9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장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미국발 훈풍을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4,160선도 올라섰지만 현재 시간 다시금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높은 변동성을 이어갑니다. 개장부터 빠르게 상승 전환을 이뤄내며 오늘 강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이후에도 상승과 하락,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8,5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폭을 늘려가며 현재 시간 7,2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도 현재 커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간 1,000억 넘는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시간 6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470원 선의 고환율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시간 0.15% 오르면서 1,47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가 내년에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내년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목표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2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항을 긍정하는 글을 남기자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IPO가 공식 발표 직전 단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장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며 스페이스X의 상장은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실험에서 거대 산업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우주항공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특수 금속을 공급하는 업체인 스피어가 수혜 기대감을 특히 많이 받아가면서 현재 시간 25%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5.84% 오르면서 11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수혜 기대감으로 8.44% 오른 5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재료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SMR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엑스에너지와 SMR 핵심 소재에 대한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하는 SMR 16대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단조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향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후속 계약을 맺어 단조품과 모듈 제작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엑스에너지와 SMR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고 김종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엑스에너지와의 이번 계약은 SMR이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시간 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5% 오른 79,5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로템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을 이루면서 수주 잔고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페루의 국산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195대 지상 장비를 공급하는 총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BNK 투자증권에서는 현대로템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상 방산 장비 수출을 이뤘다며 추후 구체적인 이행 계약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확정 수주 공시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폴란드 등 기존 계약 외에도 추가 협상이 남아있어 수주 잔고 확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8월 폴란드 군비청과 약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폴란드에 이어 페루에도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현대로템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로템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현재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3.40% 오르면서 18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술주를 제외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도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AI 고평가에 대한 높은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의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제 좀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선물 시장이 다시 스타트가 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함께 매수를 해주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2월에 거래일도 이제 한 10거래일, 11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거의 다 정리하셨죠? 시청자분들도 대략 수익 실현할 것들은 다 실현하셨을 것이고 내년까지 가져갈 것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어떻게 세울지 아마 대략적인 전략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요. 내년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해외 투자, 또 국내 투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6년의 전망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CLSA에서 내년 2026년 아웃룩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국가별로 시장은 어떤 양상을 나타낼까 전망을 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저도 재밌게 좀 읽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CLSA는 내년 2026년을 AI 피로감이 조금 더 누적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의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올해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가다가 한번 출렁거리고 또 걱정이 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라클의 실적 보니까 이거 또 불안하네. 오라클의 이 CDS 프리미엄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좋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또 한편에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브로드컴의 실적은 또 잘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조금 더 혼란이나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도한 캐펙스 투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집중도, 시장이 올해 AI 쪽에 너무 쏠리면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부담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AI가 뭐 이제 개화한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사실 AI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과열 양상이 내년에 계속 언급되고 부각될 거다라고 CLSA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뭐 대표적인 뭐 빅테크들, 구글, 메타 이런 쪽들이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제는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내년에 확실한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딥시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출현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 AI 쪽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업체들이 주가가 흔들리거나 한꺼번에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서비스나 AI 에이전트 아니면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가를 내년엔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했냐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같은 AI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실적들도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같은 AI 모멘텀을 충분히 좀 즐기자. 대신에 즉각적인 매도를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로 넘어갈 때쯤에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주식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좋았지만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신흥국 시장이 부활할 거다라고 CLSA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신흥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실 이머징 마켓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쪽에 너무도 쏠리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신흥국 시장에 많이 가지가 않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익 성장세도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각국에서 신흥국에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투자 심리가 이제는 신흥국 쪽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해외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장기적으로 이제 약세 국면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면 신흥국 쪽의 자산 가치는 상승하면서 이게 핵심적인 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으로 속해 있잖아요.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AI 모멘텀의 수혜가 가장 좋을 것이다. 아직까지 수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을 상반기에는 가장 탑픽으로 골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부터는 기술주 비중을 약간은 이제 줄이고 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한국도 한국인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자금을 좀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로테이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재밌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별로 한번 쫙 리스트업을 해볼까요? 국가별로도 투자 전략을 각각 제시해 줬습니다. CLSA에서는 일단은 미국은 뭐 여전히 좋은 시장이죠. 가장 좋은 시장이고 여전히 장기 추세가 상회하면서 성장을 해 보일 것이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대신에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항상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위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CLSA의 그런 걱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요런 호주, 태국 요런 국가들인데 다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 이런 위험성들이 또 내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만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대만은 비중 축소 얘기를 했습니다. AI 하드웨어 사이클, 반도체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올해 대만인데 이미 그 수혜가 충분히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대만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호주나 태국은 뭐 어쨌든 약간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호주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태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양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을 시장들을 몇 개 꼽아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벤치마크 수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정부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조금 회복될 수는 있겠다. 시장의 이익 성장치는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국은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어 줄지는 조금 의문스럽다고 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인도는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인도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의 거품이나 위험을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평가를 가장 좋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내년에 기업 이익 성장률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내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사이클,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대만 다음 타겟을 이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덕분에 기업 이익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 저희가 잘 봐야 되겠죠. 밸류업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부양 정책도 역시 한국을 비중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CLSA의 내년도 전망, 내년의 시장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좋은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만 3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신설한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에 반복적으로 걸린 것이다. 이 규정은 1년 동안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중소형주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시가총액 410조 원이 넘는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기관 외국인 수급까지 소수 계좌 쏠림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들도 같은 기준에 걸리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오히려 투자주의는 훈장이라며 의미를 희석시키는 분위기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형주에 반복 적용되는 경보가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차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주셨을지 손차현 팀장이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바로 어제 오늘 뜨거운 업종 테마죠. 우주항공과 관련된 스페이스X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과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할 거다. 내년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내년 26년 하반기 정도에 네. 일단 공식적으로 IPO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4조를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개발과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 자금 조달한 것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주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국내 쪽으로도 수혜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의 회복이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제 돈 되는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제 우주항공 쪽 보시면 일단 정부 쪽에서 우주항공청으로 격상이 됐죠. 그리고 지난달이었나요? 이제 누리호 발사한 이후에 32년까지 매년 일단 뭐 미사일 발사체. 네.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 발사체를 매년 계속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거나 없거나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우주항공 쪽에 대한 수익 모델을 일단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방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얻고 일단 상승을 했었던 배경을 좀 본다라고 보면 역시나 방산 관련주들도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얻고 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이제 리레이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방산 관련돼서도 이제 우주항공과 같이 연계되는 종목들, 그리고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도 함께 잘 가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나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잘 가는 걸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이렇게 엮여져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고, 사실 누리호 발사했을 때 우리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완료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튀어오르는 거 보면 미국적 모멘텀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종목은 그럼 어떤 것들을 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을 하는 기업들. 일단 첫 번째 종목 HVM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 회사는 스페이스X 발사체 쪽에 특수 금속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3년부터 고금도 금속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티타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2공장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금속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더 이제 발사체를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사에 대한 이런 고순도 금속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온 그런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고요. 그리고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과 같이 연결돼서 있는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동사는 이제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차세대 위성 발사체 관련된 계약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위성을 발사를 했을 때 스페이스X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동사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사는 이미 뭐 KF-21이나 그리고 FA-50 관련된 전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전투기들을 방산 쪽에서 양호하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재사용 발사체 관련된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위성 통신 사업까지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방산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수익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우주항공 쪽에서 낼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HVM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뭐 스페이스X가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 뭐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스페이스X처럼 우리도 발사체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정부 쪽에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볼까요? 그래도 뭐 스페이스X 상장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주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탑픽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기업. 뭐 그런 여기가 기업이 이제 있나요? 핵심일 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미래세 그룹 쪽에 미래세 벤처 투자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세 그룹 자체에서 22년에 스페이스X 쪽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무려 한 2,200억 정도 그룹 쪽에서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 벤처 투자도 거기에 있어서의 투자 일환으로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신규로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본격화되면 이 상장에 대한 걸로 엑시트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CMTS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한 차익을 한 5배 이상 수익을 낸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IPO로 어느 정도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일단 엑시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장이 준비되어 있는 동사가 지분을 태워서 일단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미파이브도 있고요. 그리고 번개장터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동사가 상당히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수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7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뭐 한 1,3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48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IPO 하니까 스페이스X 상장되면 거기에 직접 투자한 회사들이 가장 수익 많이 볼 수 있겠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또 손창희 팀장이 생각하는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로봇주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물류와 관련된 물류 로봇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자, 로봇주들이 뭐 이제 불 붙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로봇을 골라야 할지, 내가 로봇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물류 로봇이 또 괜찮을까요? 네. 이제 뭐 더 이상 로봇 관련돼서 올라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로봇 관련주들 중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봤을 때 물류 로봇이 하나의 좀 혜택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풀필먼트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자동화로 이루어진 그런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부터 시작을 해서 배송까지 전 관련된 과정을 이제 자동화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여기에 뭐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CJ 대한통운과 네이버 커머스가 일단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풀필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를 나눠서 이 선적까지 좀 이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역시나 물류 로봇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보시면 이 150조 중에 로봇이 차지하는 게 2조 1천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4천억입니다. 근데 이 물류 로봇은 결국에는 이 두 관련된 섹터에 모두 교집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다라고 하면 뭐 스타트업이나 관련된 기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접목을 해서 물류 로봇이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차 로봇 관련된 부분이 그런 의미의 로봇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4종 로봇, 물류 로봇 중에 가장 빠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로에 있는 로봇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땐 물류 로봇이 가장 빨리 돈을 좀 버는 그런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물류 로봇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그러면 종목을 골라볼게요. 물류 로봇에 특화해가지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있죠. 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TXR 로보틱스인데요. 이 네. 동사는 이제 유진그룹, 이제 시멘트 만들고 뭐 유진투자증권 가지고 있는 유진그룹에 관련된 로봇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물류 로봇 토스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특히나 이제 중국 꿔징즈넝시라고 하는 회사와 다양한 로봇, 소방 로봇이나 청소 로봇을 이미 일단 그 독점 판매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산업용 청소 로봇이라든지 소화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부분까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은 TXR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메스 한번 네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이제 쿠팡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2대 주주 SK텔레콤이고요. 그리고 이제 GS텔 리테일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나 물류 자동화 쪽에서의 쿠팡 수주가 한 뭐 3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로봇을 배치함으로써 일단 그 레퍼런스를 다양한 유통업체로 전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메스도 이제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메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메스와 TXR 로보틱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봤고, 자, 그럼 물류 로봇 쪽에서 탑픽 종목 팀장님 뭘 고르셨을까요? 역시 이제 실적도 같이 수반이 되는 종목이면 좋겠죠. 현대무벡스를 좀 현대무벡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 모회사가 좀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모회사지만 현대차 그룹과도 연계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50억 정도, 659만 주를 자사주 매입, 전량 소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 대기업들의 이미 수주한 경력이 있다. 뭐 한국콜마라든지 오리온 스마트 물류 쪽에 동사의 물류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현대 그룹 쪽의 계열 쪽에서 이제 비현대 그룹 계열 쪽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뭐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11,36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11,100원 정도까지 역시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13,290원입니다. 13,000원까지는 이번 탄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탑픽으로 현대무벡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한 13,000원 정도까지. 결국에는 뭐 요즘에 로봇이 자동차와 좀 엮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돈 되는 섹터앤 테마 손차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 물자인 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테일러 팹은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로 참여하는 가운데 양사의 협력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머스크가 테일러 공장 내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가 생산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슬라 본사 오스틴에서 차량으로 45분 거리인 테일러 공장은 향후 테슬라 AI 칩과 자율주행 칩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와 약 24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6 칩 계약을 체결하며 TSMC 중심의 시장 구도에 균열을 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역시 4,14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 때문에 기인을 하겠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 가까이 선물 시장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여기에 받쳐주면서 현물을 코스피에서 9천억 원 넘게 1조 가까이 지금 매수하네요. 기관 매수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좀 올라오는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그 밑단으로도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잘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은 코스피를 대부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알테우젠이 또 안 좋은 악재가 독일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로자임이 자꾸 이번에 알테우젠에 태클을 걸고 있어서 알테우젠은 오늘 4% 가까이 빠지고 있고 이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을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박창윤 대표가 고른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쵸. 그렇고 스피어가 이렇게까지 갈 줄이야. 예. 지금 현 시점에서도 24% 넘게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아까 거의 있고요. 상한가 진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오늘 놓고 보면 시장 주도가 여기다, 우주항공이다 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상승 폭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피어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스피어 코리아 알고 있었고 이런 스페이스 X 글로벌 5개밖에 없는 티어 1 업체 중에 하나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특수 합금 등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가 올해 7월 달에 장기 공급 계약을 스피어하고 맺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였던 게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원재료를 소싱하는 가운데서 일부 이런 것들을 단기간의 공급 계약으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네. 2025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은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부분 자체는 네. 그만큼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향후의 성장에 대한 이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스피어가 올라오고 있을까? 네. 크게 두 가지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내년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최소 1조 달러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전까지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최소한 이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번째 이슈로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모멘텀 공백을 바라봤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향후에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차례씩은 발사를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네. 투자를 준비하자.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주 항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서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네네.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3분기에 약간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탑라인은 211억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아무래도 영업 적자 10억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국내 핵심 협력사의 공장 지원과 그리고 선제적인
인력 추원에 따른 영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공급 계약과 지금 이번에 그 스페이스X와 계약 맺은 금액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오늘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따로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만큼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스페이스X 상장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21선 아래로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로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피어 첫 번째, 오늘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8월에 이제 스페이스X랑 계약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확 이 거래량 실리면서 튀었는데 그 뒤로 조정을 또 받다가 또 이 스페이스X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튀어오르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스페이스X 상장에 가장 민감하게 또 강력하게 반응하는 게 스피어다라는 걸 오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진정되는 걸 기다려보죠. 그래야죠. 어제 오늘은 너무 뜨겁습니다. 스피어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박찬민 대표의 픽은 두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SG입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과거에 또 우리 박찬민 대표님이 SG 한번 리포트도 발행하시고 소개해 맞아요. 주셨었잖아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최근 SG 같은 경우에 오늘 또 RS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러시아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좀 휴전에 대한 공감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런 종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압박하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고 크리스마스 있고 전에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그쵸.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부분 2주도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영토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대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 도로 그리고 이런 포장하는 부분 SOC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주가 반응이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맞아요. 부분이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하기에는 네.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BEP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가 내년에는 한 130억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원재료 직접 소싱과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 절감에 따른 부분, 규모 경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내년도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G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아스콘 만드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포장되어 있는 대부분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광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네네. 것 같은데 해외 수출은 물꼬를 탔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아스팔트,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아스콘은 실증 자체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증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아스콘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신제품인 에코스테일 아스콘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시험 포장 성능 테스트 이런 부분도 통과한 상황이고요.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재건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빠르게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에 네.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SG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리포트가 나와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포트도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어쨌든 탑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박찬민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서부 T&D입니다. 자, 서부 T&D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대중국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해외 그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이 용산의 드래곤시티에 많이 숙박을 지금도 풀부킹이라고 하니까 그런 수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또 부동산 열풍이 주식시장에서 일반 보통 부동산 투자를 정부에서 막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일 고속이 쏘아올린 자금.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고속버스터미널, 예. 자산주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천일 고속이 부연상 같나요? 아, 깜짝 대단합니다. 놀랐는데. 한 달 만에 거의 1000%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10배가 넘게 네. 올랐죠. 저도 보면서 야 부럽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이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네. 주가가 워낙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2의 천일고속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림지주도 나오고 맞아요. 서부 T&D도 나오고 서부 T&D도 나오고 그 두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서울 안에서 수도권에서 특히나 서울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그 대규모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일단 서부 T&D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바운드 소비주로서 저도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린 네네네. 종목입니다. 그만큼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계속해서 500억 이상의 현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객실 점유율과 단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번업단이 워낙 탄탄한 데다가 용산에 있는 낮은 상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제 미개발 지역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신정동의 화물터미널 부지 네, 이 맞아요. 부분은 지금 개발 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허가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복합 쇼핑몰, 주거, 물류 복합 단지로 2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면서 수익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그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또 호텔 사업, 네네. 구조적 호황 자체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실적과 자산주로서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 PBR은 0.7배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한 배 이상까지는 비싸지 올라갈 수 않네요. 있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올해 추정치 자체가 용산에서만 지금 500억 이상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0억대인데 내년도에는 800억 이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27년도에 이런 개발 이익 자체가 27년, 28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PBR은 0.7배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예. 룸 자체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네네. 싶은데 가격 전략 한번 알려주세요. 현재가에는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조정이 있어요. 나오고 네.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초병은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목표가 자체는 대략 한 16,000원, 오늘 15,8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분들도 트레이딩 마이 관점에서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BR 한 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 25,000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오. 여기서 더블 이상은.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이지만 긴 호흡으로도 바라보자 손절가는 11,500원 좀 작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 T&D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요즘 이 부동산 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막 받잖아요. 서부 T&D나 하림지주 이런 것들은 지금 출발하는 모습인데 네네. 천일고속이나 이런 것처럼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게 시장의 네, 마음이겠죠. 제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천일고속과 서부 T&D의 차이는 번업단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막상 이런 것들을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긴 호흡으로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자체가 워낙 탄탄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서부 T&D는 차별화해서 다시 한번 또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윤 대표와 함께 오늘 오후장에 또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